여러분,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식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겨우 한다는 게, 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올해 35만 톤에서 내년에 45만 톤으로 10만 톤 정도 늘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밀이나 콩에 대한 작업률도 밀은 5%까지 2025년까지 콩은 33%까지 늘린다. 뭐 이런 게 기본 목표예요. 기본 목표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 이게 국가가 발표하는 식량 계획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생각보다가 식량 작업률이 저는 쌀이 100%인 줄 알았는데 실제 발표를 하니까 달라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92.1%입니다. 여기에 대두 콩이죠. 26.7%밖에 안 되고요. 옥수수가 3.3%입니다. 밀은 0.7%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쭉 내용을 보면요. 이게 26.7%인 대두를 33%로 끌고 가겠다. 3.3%인 옥수수를 5%로 끌고 가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식량 계획이라니 참 쪼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참 철부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인구가 없어요. 대두를 33%까지 늘린다는데 어떻게 늘리죠? 쌀을 비축을 10만 톤을 더 하겠대요. 지금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경지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면적의 2배 이상의 식량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10만 톤을 더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게 보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태양광 때문에 시골의 농촌이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높입니까? 시골에 일자리가 없는 인건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두를 더 높입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높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식량 위기는 어쩌면 너무 쉽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보세요. 127.4입니다. 사상 최고로 높아요. 이게 100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27.4라는 것은 기본 가격보다가 적어도 27.4%가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세계가 식량을 가지고 이제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식량 가격 지수가 폭등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치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27.4니까 급등 중에 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수출 제한 조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미 그런 수출 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곡물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자국에 부족할까 이런 생각에서도 수입 제한 조치 내지는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밀에 대해서, 캄보디아까지 뭐 모두가 다 비슷하게 지금 수출 제한 조치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수입 제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들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8월 현재를 보면요, 127.1%까지 곡물 가격 지수가 폭등했어요. 곡물 가격 지수가.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면 1년 대비하면 31.9%가 오른 숫자입니다. 31.9%.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는요, 이게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솔직히 식량 위기 걱정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비상시에도 호주하고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양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2020년 말에 비상시가 될 때도 1520만 톤의 생산하는 밀을 수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밀에 대한 거. 쌀 다음에 밀이거든요. 쌀 다음에 밀. 쌀 다음에 밀인데 밀에 대한 걸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2007년인가요? 그때 또르띠아 위기라는 걸 겪었습니다. 또르띠아 위기. 또르띠아 위기라는 게 그 주 원료가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생산이 그만큼 적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수수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미리 쉽게 말하면 여기에 선물 옵션 같은 걸 여기에다 대입을 했습니다. 옥수수를 생산하기 전에 미리 팔 수도 있고요. 또 가격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가격이 나빠지면 가격을 내려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철저한 대책을 통해서 또르띠아 위기가 사실 멕시코에는 쉽게 가라앉았고요. 지금은 멕시코에 2011년에 엄청난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중국 농업발전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공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충칭 식량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또 헤이룽장 농간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총국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심지어 말입니다. 2016년에 중량 집단 유한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량 집단 유한공사. 여기가 네덜란드 곡물회사 니데라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100%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곡물 대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중국은 그 곡물 회사로부터 곡물을 사서 중국으로 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6대 곡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계획을 보면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겨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 민간 기업에서 페노션 이런 데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데서 약간의 곡물터미널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사료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사료로. 돼지 사료나 사료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가가 식량계획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식량계획을 통해서 쌀 비축량을 45만 톤으로 10만 톤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밀 말입니다. 밀이 제2의 주식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지난해 기준으로 853톤. 참 쪼전하죠. 전년 대비하면 91.6%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하면 2019년에는 만 20톤이었거든요. 이거요. 국민이 하루 소비하는 양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분의 1밖에.
미래 소비량이 우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빵을 많이 먹고 국수도 많이 먹잖아요. 소비량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자급률은 워낙 낮은 데다가 워낙 낮은 데다가 게다가 우리가 보유하는 보유량도 미래에 대한 자급률이 0.7%밖에 안 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코로나가 계속이 되고 전 세계가 점점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식량위기, 식량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가가 체계적으로 식량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만드는 자체가 저는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식량난은 점점 식량을 무기화하는 전쟁까지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